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공기 좋은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종합적으로 잘 실천하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데, 그 백투에덴 8가지 중에서도 두 번째, 백투에덴에서 A로 시작하는 에어. 에덴 동산의 공기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에덴 동산의 공기와 비슷한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예전에는 거기서 거기였는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이 세상의 먼지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사실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 붙여졌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미세먼지는 조금 더 작은 먼지라는 뜻일 텐데, 사이즈만 작은 것이 아니고 요즘에 떠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미세 중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여기 뇌 관문에서 딱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뇌 속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웬만한 독극물들은.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초미세 중금속일 뿐만 아니라 심장 그리고 또 뇌 관문까지 통과해서 뇌세포까지 자유자재로 들어다닐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독극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백투에덴의 호흡요법과 기도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591페이지에 공기가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선한 공기는 환자에게 있어서 저들이 먹는 무엇보다 더 유익하다고요? 약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약을 찾아다니는데, 신선한 공기는 약보다도 더 환자들에게 있어서 유익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깨어난 사람들은 식이요법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확증할 것이다. 식이요법보다도 약물요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치유력이 공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서라도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 환자들은 더욱 신속한 건강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음식은 한 40일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공급해주는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더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단백질, 어떤 미네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질병 치료에 있어서 사실은 식이요법보다 더 파워풀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하는 수치료법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사실은 물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있어요. 물은 한 4일 내지 1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4분만 마시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공기입니다. 어떻게 따져본다 할지라도 공기가 우리들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동태 장수가 이 리아카의 동태를 가득 싣고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동태 사려 하고 내려왔는데 이 노신사가 가까이 오더니 이거 동태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다 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오늘 녹아났다 싶어서 이분한테 요것을 그러면 다 사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사기는 사는데 돈은 지금 안 주고 이걸 저 동네에 들어가서 파는데 공짜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짜로 다 팔고 나면은 돈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짜로 팔면 금방 팔리겠지. 그러고서는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동태 사려. 그런데 얼마예요?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니까 모여들기는 하더래요. 그러더니 생각보다도 덥석덥석 주워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이거 진짜 공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어쩐지 눈이 갔어. 그러니까 공짜지.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면 의심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성에 의해서 가치는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조금 개수가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는 거예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가치가 중요할까? 가격이 중요할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가치가 더 중요하겠지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비싸기만 하면 다 좋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하늘나라를 한 100만 원씩 주고 하늘 티켓을 팔기 시작했으면 아마 천국 벌써 동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가라고 그래요? 공짜로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아직도 천국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지 말고 이 가치의 소중함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에 있어서는 가장 비싼 거겠죠. 그런데 이 공기를 얼마치씩 지불하고 사 먹으라고 하면 좋았을까요? 1원만 주고 마시라고 해도 돈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소중한 공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셨어요. 이 숫자가 너무너무 풍부하게 많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공짜지만 우리들의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공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소중함을 꼭 깨닫고 이 공기를 질병 치료제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가려 부분 기별 2권 591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질병 치료를 위해서 소중한 공기가 만약에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은 밀폐된 방에서 햇빛과 맑고 활기찬 하늘의 공기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 주일 혹은 여러 달 동안 갇힌 생활을 하여 왔으며, 저들은 맑은 공기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기묘한 약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무서운 원수처럼 취급하여 왔다. 여기까지 온 환자들도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더 좋을까요? 밖에 있는 공기가 더 좋을까요? 네,
왜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밖에 있는 공기보다 못할까요? 이유는 왜 그렇죠? 예, 계속 방 안에 있는 공기는 산소를 들이마시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 찌꺼기로 뭘 내뿜어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 문을 닫아놓은 방 안의 공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독소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없어도 실내 공기는 실외 공기보다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저 밖에 피톤치드, 음리온, 산소가 풍부한 그 치료제를 조금이라도 더 나가서 마셔야 되는데 계속 방에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가장 소중한 치료제, 공짜지만 가장 귀중한 그 치료제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 그래도 저 밖에 가서 누워서 있을지라도 그 공기를 마시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방 안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 밖으로 나가서 그 치료제를 마시는 자들이 현명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즘 저 밖의 공기는 한 해가 다르게 지금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황사는 옛말입니다. 이 봄 되면은 황사 때문에 참 난리를 쳤는데 요즘에 지금 부옇게 밀려오는 것은 황사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초미세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황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저쪽 산동반도, 황하강 여기에 있는 누런 모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이 누런 흙먼지가 서해 바다를 넘어서 이 봄에 우리나라까지 밀려오는 것, 그게 바로 황사인데 황사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입자가 작은 먼지일 뿐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미세먼지는 이게 먼지가 잘게 부서진 것이 아니고 타이어가 자동차가 달릴 때 몇 년 타면은 타이어가 어떻게 되나요? 닳아버리죠. 닳았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로 갔어요? 아주 미세한 가루로 닳아서 아스팔트로 떨어졌고 차 갈 때마다 하늘로 올라가서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타이어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중금속 내지는 수많은 화학물질,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가 막 달리면서 뒤에서 뭘 내뿜어요? 그 석유가, 휘발유가 태워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과 화학물질들, 독극물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부연하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그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그냥 작은 먼지가 아니고 수많은 화학물질, 중금속, 독극물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 요즘에는 봄비가 내려도 낭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밖에 외출한 다음에 옛날에 비가 올 때는 이제 비 맞은 옷을 어떻게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까? 털고 들어갔죠. 그런데 비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날도 밖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문 입구에서 툴툴툴 털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미세먼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미세먼지가 좀 적은데 밖에 외출했다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옷을 털고 들어가야 되고 밖에 들어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손 씻고 얼굴 씻고 머리에도 다 묻었으니까 아예 목욕을 해야 돼요. 한참 돌아다니고 밥 먹고 하다가
샤워를 하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정도로 독극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좀 알아야 되고, 야,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니까 여기 지금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건 뭐 아주 가느다란 것이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은 굵기가 50 내지 7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지름이. 지금 머리카락 굵기는 대충 아니니까 그게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세먼지는 크기가 얼만큼인가는 하면은 10 마이크로미터예요. 즉 머리카락 지름이 50인데 미세먼지는 얼마라고요? 10. 그러니까 요 머리카락 속에 이 미세먼지가 5개가 들어갈 정도, 즉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도 더 적은 것, 미세먼지를 4조각 내면은 초미세먼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2.5 마이크로미터. 이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은지 그냥 뇌 속으로도 바로 들어가고 심장 속으로도 바로 들어가고,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비가 왔어요. 여기도 비가 왔죠? 비가 오면은 일반적으로는 뿌연 하늘이 어떻게 되나요? 깨끗해져야 되죠? 근데 그날 밤새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어제 밤새 비가 왔으니까 오늘은 하늘이 청명하겠다 그랬더니 똑같이 뿌연해요. 이게 웬일일까 하고 매스컴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것을 보니까 비가 오면은 미세먼지 정도는 빗방울이 미세먼지를 땅 쳐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미세먼지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초미세먼지는 빗방울이 땅 떨어지면은 얘가 너무 적어서 빗방울 사이로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는 사이즈가 작아서 뇌 관문까지 통과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중금속이고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발암물질도 1급, 2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무서운 1급 발암물질들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앞에 아파트 숲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뭐 한 3, 4일마다 한 번씩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금 내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쁩니다. 이런 날 계속 매스컴에 나오죠. 오늘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쁩니다. 이런 날 1시간만 슈퍼마켓 갔다 오느라고 시내를 걸어갔다 나왔다. 1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독극물을 마신 거와 같은가 하면은요, 문 다 닫았어요. 밀폐된 방 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막 눈도 시끈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겠죠. 1시간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날 외출하고 왔다는 얘기는 밀폐된 장소에서 담배 연기가 짜욱한데 거기서 1시간 24분 동안 그 담배 연기를 맡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담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들을 비롯해서 20종류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1시간 이상 짜욱한 밀폐된 방 안에 담배 연기 공기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 또 다른 걸로 묘사를 하면은요, 디젤차,
휘발유차보다도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독소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디젤차 뒤에서 계속 그 뿌연한 배기가스를 막 품어내는데 그 연기를 3시간 40분 맡은 것과 같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뿌연하고 그냥 텁텁하고 기분 나쁘다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세 중금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인지 대략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뇌로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미세먼지 독극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치매가 옵니다. 이 독극물이 뇌에 달라붙어서 이게 뇌가 잘 안 돌아가면은 치매가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개념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편두통이 금방 와요. 금방 편두통이 옵니다. 독극물이 오니까.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여튼 뇌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지요.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우울증이. 그리고 눈이 어떨까요? 30분만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날 밖에 나갔다 오면은 실험한 것을 보니까 안구건조증 걸린 사람과 똑같이 눈물이 안 나와요. 눈이 뻑뻑하고 눈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눈에도 피해가 심각하고 또 눈이 가렵고 암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 거기다가 또 이 공기를 자꾸 코로 들이마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비염이 심해져요. 없던 비염도 만들어지고 조금 들어가면 후두염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 피부에도 이게 바로 닿겠죠. 미세먼지가. 그럼 아토피, 알러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또 생기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바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허파로, 폐로 이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이때는 천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폐기종,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독극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공기가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심장으로 들어가면은 부정맥, 심근경색증,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아이를 뵌 임산부들은 미세먼지가 있는 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태아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태아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심각한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전보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 질병 치료하려면 무조건 1번, 뭐 식이요법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건 2번입니다. 무조건 공기 좋은 데로 일단 찾아가서 거기서 투병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악산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만 오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만성 폐쇄성 질환, 폐기종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여기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병원에서는 어떤 약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3개월 있으면서 싹 나서 버리는 거예요. 이 공기가 주는 치료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알아야 피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자, 미세먼지의 1차 발생원은 어딘지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이 산불이나 쓰레기, 뭔가 태워질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나오죠. 그 연기 속에 수많은 화학적인 물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요 미세먼지 중에 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자동차 막 부릉부릉부릉 하면 이 뒤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는데 요게 또 공기 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차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계속 풍겨나오는 이 독극물이 지금 미세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스팔트 그 도로 위에서도 먼지가 나나요, 안 나나요? 바로 타이어가 닳아서 올라오는 그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빈 집터에서도 그런 먼지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는 또 뭐가 올라갑니까? 계속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에 힐링센터를 자리 잡기 전에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이 변한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닷가가 그래도 좋을 거다 싶어서 저는 계속 어디만 봤는가 하면 서해 바다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좀 가까운 안면도, 태안, 말리포, 천리포 이쪽에다 자리를 잡으려고 계약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더란 말이에요. 매달 한 번씩 안면도에서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가는데 계속 뿌연해요. 그래서 바다가 가까워서 좀 뭐예요? 안개, 해무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산, 태안 이런 쪽이. 그게 그러면 안개가 아니고 미세먼지였다는 건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쪽에 화학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지역에. 바닷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닷가, 심지어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도 제주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날라오는데 제주도나 뭐 인천 앞바다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공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 플러스 이런 것들이 모아지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오염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차 발생원이고 2차 발생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화석 연료가 태워지고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제조 과정 이런 데서 이제 1차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죠. 대기를 오염시킬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다른 독극물도 떠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거기서 결혼을 해요.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뒤섞이면서 이것이 황산화물,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여러 가지로 얘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초미세 독극물, 중금속이라고 하는 초미세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쪽 파란색은 공기가 아주 좋은 쪽이고요. 누렇고 빨간할수록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데 얼핏 보니까 어디가 제일 빨간해요? 중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바다 가까운 그쪽에 많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뭐 아주 빨간한 거예요.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제가 한 5년 전에 중국을 다닐 때는 아이고 중국은 왜 이럴까? 북경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로 지금 넘어와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어요. 중국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없어질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텔레비전에 요즘에 꼭 미세먼지 수치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이 미세먼지 권고량을 10마이크로그램 정도다.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정도까지를 한계치로 권장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마이크로그램이면 365일 맨날 주의보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요 기준을 높였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뭐 맨날 보나마나 뭐 주의보가 맨날 내리니까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0만 넘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 텔레비전을 보세요. 서울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요? 87. 웬만하면 87입니다. 권장량보다도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가 30이면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80이면 80까지는 보통이라고 그러고, 80이 넘으면 약간 나쁨, 120이 넘으면 나쁨, 그리고 이제 80이 넘으면 주의보 단계가 되고, 200이 넘는다 그러면 매우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런 날은 외출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될 정도로 독극물입니다. 이때는 외출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임의로 너무 높이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제적인 기준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건 양심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 조금 제대로 하향 조절하기로 지금 했잖아요. 하향 조절하기로 했는데, 이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옛날에는 51 내지 100이면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진 걸로는 36에서 75면은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는 이거 미세먼지 나쁩니다 한 걸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만 나빴죠, 옛날에는. 근데 기준 바꾸어진 걸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직한 얘기입니다. 거의 매일 우리나라 뭐 중간에 있는 속리산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가보면은 뿌연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이거 한반도 얼마나 커요. 중국에서 밀려오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뭐 여기저기 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대부분은 중국에서 밀려오는데, 여기 보세요. 아침에 중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침 뉴스에 베이징은 초미세먼지가 320 마이크로그램이나 된다는 거야. 200도 양호한 거예요. 320 마이크로그램이나 됩니다 하고 베이징에서 아침 뉴스에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게 퇴근할 무렵이면 그대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인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뭔가? 마스크를 쓰고 요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질병을, 그것도 깊은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없는 곳으로 일단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어딜 가면 없을까요? 미세먼지를 가장 확실하게 걸러주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공기들은 좋아요. 어디라도 나무가 있는데, 너무 미세먼지가 많으면 이 중간 내륙 지방은 그래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걸 걸러주는 가장 효능적인 건 나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 텔레비전에서 기후 발표할 때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비가 오는 것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같이 발표를 하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가 다 나쁨 내지 매우 나쁨이잖아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예, 요쪽 태백산 너머입니다, 저게. 여기는 기후대가 틀려요. 조금 관심 있게 보면은. 다른 데는 다 비가 와도 여기만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막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완전히 기후대가 요 태백산맥으로 딱 막혀져 가지고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가 서울보다 겨울에는 6도씨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6도씨가 시원해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요 미시령을 넘어오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며칠 아주 심할 때는 넘어오는데 그럴 때는 저 꼭대기로 넘어오니까 내려오면서 나무 가지들이 걸러줘가지고 여기서는 거의 어느 날도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미세먼지 프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없는 곳에서 지내는 이 건강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기가 치료제가 된다 그랬는데 치료가 되는 공기는 어떤 공기일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공기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산소가 많이 있는 공기, 이게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세포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면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장작을 우리는 음식으로 먹어주는 겁니다. 하루 3번씩. 그래서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잘게 포도당이 될 때까지 잘라주는 것을 우리는 소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워지고 그 힘으로 이 세포들이 살아가는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작만 있다고 해서 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태워지기 위해서는 양은 적지만 정말 불태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타민 B1과 같은 불소식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땔감이 있고 불소식에가 있어도 아직 불이 안 붙어요. 뭐가 결정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 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가 없이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충분한 그런 공기가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이 세포들이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간세포는 여기서 해독을 잘 할 것이고 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면 심장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펌프질을 잘 할 것이고 위장세포는 위장벽세포에서 에너지가 막 잘 만들어지니까 소화를 잘 시킬 것이고 신장은 어떻게 할까요? 오줌 잘 걸러서 시원하게 싸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런데 오염된 공기 속에는 일단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져요. 기진맥진하는 것입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죠. 두뇌 세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 공기 중에 질소가 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21%,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한 1% 정도, 그리고 기타 조금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가 21%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연하게 오염된 공기 속에는 오염된 물질이 그만큼 더 많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줄어들까요? 산소가 줄어들어요. 숨이 막힙니다. 답답해요. 자, 그러면은 산소가 21%보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데 21%보다 많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산소가 많으면 다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보다도 산소가 더 많으면 폐가 다 녹아버려요. 산소로 인해서 폐질환이 많아도 생깁니다. 그리고 눈의 수정체도 얘가 산화가 되면서 하얗게 녹슬어서 백내장이 올 수 있어요. 또 요 과산화 지질이 만들어지면서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1%보다도 적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뭐 산소 코에다 대고 막 들이마시고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염된 공기 속에서 들이마시면 산소가 부족한데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면 세포는 산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는 혈관이 12% 내지 14%밖에 발달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도 살아남는 비결이 뭐예요? 암세포로 바뀌면 혈관이 12%밖에 발달 안 돼 있으니까 12%로 산소가 줄어들어도 안 죽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 같은 것은 산소가 부족하면은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 때에 여러 종류의 암세포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간암세포 같은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특별히 이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 여러 가지 질병과 병원균과 싸우는 면역세포의 힘이 강하면 이미 발생한 암세포도 잡아먹고 또 뭐 알러지 같은 것도 안 생기는데 이 면역세포의 힘이 떨어지면은 알러지를 비롯해서 암이 자꾸 번지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힘이 나려면은 포도당이 잘 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도 세포니까. 그런데 얘가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아까 포도당에다가 비타민 B1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산소.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 면역세포의 힘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러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생기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좀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힘이 없어지면 왜 알러지가 생길까요? 제가 오랜만에 저희 시골집에를 갔더니 똥개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제가 오랜만에 갔어도 주인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똥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제가 방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막 지저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줘보고 구슬로도 보고, 근데 이 똥개가 얼마나 멍청한지 보기만 하면 짖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저걸 어떡하나 하다가 하루는 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저하고 똥개만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구슬로도 안 되면 이제 무슨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런 거 몽둥이밖에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 한번 좀 당해봐라 하고서는 몽둥이를 딱 들고 이놈 했더니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냥 막 짖기 시작을 하는데 동네가 떠나가라고 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괜히 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저앉아서 오줌을 찔끔찔끔 싸면서 막 짖는 거예요. 소리는 컸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겁을 먹은 거야. 여러분, 겁먹은 강아지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면역세포도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면은 얘가 좀 힘이 없어지니까 겁을 먹어요. 그래서 꽃가루 하나만 들어와도 그까짓 꽃가루 정도 어때? 병원균도 아닌데. 근데 얘가 약해지니까 겁을 먹고 막 요란하게 막 히스타민을 쏟아붓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바로 알러지예요. 알러지는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너무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알러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러지가 많아지고 앞으로 공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제 알러지 환자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가 좋은 곳에서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전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일주일 이상 먹고 자고 수료하고 나간 사람들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알러지 환자들이 기가 막히게 치료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김정명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알러지 천식이 얼마나 심한지 막 기침을 하면 숨이 멎어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뿌리는 거, 뿌리면 이 기관지가 확장이 돼서 치료는 아니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어가는데 그때 이걸 안 뿌리잖아요. 여기가 딱 막혀가지고 여기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질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안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요걸 뿌려야 됩니까? 안 뿌려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시애틀 그때 공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식이요법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독소를 버리는 프로그램을 그때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그거 없어도 되겠다 해서 그거 뿌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했더니 그 부인이 불안해가지고 자다가도 죽었나 안 죽었나 자꾸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귀를 대봤다는 거예요. 약을 단 하루만 끊어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불안해서 대보는데 약을 끊고 한 번도 천식을 하지 않고 그 주를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치료가 되는 공기, 산소가 충분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두 번째는 치료가 되는 공기는 어떤 공기일까요? 두 번째는 음리온이 풍성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음리온.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세포가 있는데 세포 속에 산소가 하나 들어왔는데 좀 이상한 산소가 들어왔어요. 산소는 플러스 전자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전자도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전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잃어버린 물질은 외롭겠죠. 그래서 자기의 짝, 마이너스 이온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된 산소다.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포 속에 마이너스 전자가 세포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뜯어내가지고 자기가 안정된 산소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세포는 찢어져서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은 이 질병이 치료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식이요법만 알고 있는데 물론 음식 속에도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 속에는 항산화제를 가지고 이걸 치료하려고 하면 씹어야죠. 삼켜야죠. 소화시켜야죠. 흡수해야 되죠. 여기까지 찾아가야죠. 그러면 얘는 벌써 뜯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가장 완벽한 치료제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전기를 띤 공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음리온 공기라고 그러는데 음리온 공기가 코로 들이마시면 뚝딱 하는 사이 여기 들어가서 이 활성산소는 이제 착한 산소가 돼요. 그러면 암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리온이 풍부한 공기는 어디를 가야 많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리온 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독일의 물리학 박사인 이 물리학 박사가 이걸 찾아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학자가 이것을 찾았는데 필립 레나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음리온 공기는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 레나드 효과에 대해서 좀 한번 봅니다. 자, 음이온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 사람 필립 레나드 박사. 그 음이온이 폭포 주변에 가장 많다고 밝힙니다. 맹렬하게 떨어지는 물방울로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고 조금 무거운 양이온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반면 음이온은 주변 일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쾌적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음이온은 이 작은 물보라에서 탄생하여 따사로운 봄나루로 산들바람이 불 때 자신의 전성시대를 구가합니다. 자, 물이 산산조각이 나면은 플러스 입자를 가진 작은 물방울과 마이너스 입자를 가진 물방울로 나뉘어져요. 플러스는 좀 무겁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만 마이너스 입자를 가진 물방울이 그 주변에 후를 물보라로 떠돌아다닙니다.
요게 바로 음리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리온 공기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할까요? 네, 폭포 근처. 또 물이 쪼개지는 곳이 폭포만 있는 건 아니겠죠? 계곡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는 곳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분수대에서 왜 안 나와요? 산삼조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수대를 몇 번을 고쳐가지고 지금 오늘 들었었죠? 거기서 음리온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거기 서 있어 보세요. 다른 데에서보다도 기분이 틀려요. 또 어디 가면 많이 있을까요? 음리온 공기가? 파도 치는 바닷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쪼개지는 곳, 그런 곳에서 음리온이 많이 발생을 한다. 저거 지금 이 분수대를 고치느라고 지금 여러 번 수리를 하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저기서 음리온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호흡을 하면 음리온 공기, 바로 그 옆에 피톤치드 공기, 또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 이게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갈을 깔아놨죠.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사람은 이 몸에 양이온이 많으면 병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병약한 사람들 조사해 보면 전부 양이온이 더 많아요. 이걸 빨리 빼주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냐면은 맨발을 벗고 땅 위를 걷는 겁니다. 지구 전체는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맨발 벗고 걸으면 내 몸에서 차고 넘치는 양이온이 다 빠져서 중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고무신 신고 다니고 구두 신고 다녀서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접지 운동이라고 그래요. 접지 운동. 그래서 저쪽 자갈밭을 걸으면은 지압까지 되죠. 그러면서 병을 만드는 몸속에 플러스 이온이 이 땅 속으로 다 접지로 빼주는 것처럼 빠지면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작년에 만들어 놓고 겨울이라 저걸 써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맨발로 저기를 왔다 갔다 명상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걸어보시면 놀라운 치료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리온 공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즉 이 물이 산산조각이 나면은 죽을 세포를 살려주는 치료제, 음리온 공기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활성산소, 죄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뜯어먹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뜯어먹을까요? 이 영적인 활성산소는,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는 내 영혼을 뜯어먹는데 언제까지 뜯어먹을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뜯어먹어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요 영적인 활성산소에게 대신 자기가 찢겨져 주고 뜯겨져 주고 피 흘려 주시는 영적인 항산화제를 내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항산화제가 누구냐?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에헴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으면 영적인 음리온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이 어떻게 돼야 음리온이 발생한다? 산삼조각이 나야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면서 대신 찢겨져 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산삼조각 놔주시는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음리온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음리온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치료제가 되는 공기를 이렇게 잘 사용하게 될 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사할린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한 2m 정도 길에는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할린이 굉장히 못 살 때예요.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첫날 강의를 제가 고기를 먹으면 안 좋습니다 하는 강의를 했더니 그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를 초청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사할린에서는 고기 먹지 말라는 강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긴 추운 나라라서 고기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푸주간 사장님도 오고 그랬는데 좀 곤란한 면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고기 먹지 말라는 강의 이제 그만해야 되나 하고서 그 다음 날 이제 날이 새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하는데 혈압이 240은 다 보통이에요. 240, 220 막 너무 높은 거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팡이 잡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통풍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심장병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 모든 질병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설프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끝나는 날까지 고기를 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맞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끊더라고요. 고기 딱 하나 끊었는데 지팡이 던져버리고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힐링 캠프를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운영할 때였는데 신점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사할린에 갔을 때 이 소식을 못 들었어요. 어디 북경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 한 5번, 6번 했는데 못 들었죠? 못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북경을 5번, 6번 가서 했어요. 근데도 못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분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이 걸렸고 폐암 말기인데 이게 이제 또 알러지 천식까지 있어서 계속 기침을 하고 기침을 하면 새카만 가래를 뱉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병원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백투에덴의 양일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엊그제까지 지팡이 잡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에덴을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백투에덴을 한번 가봐라. 그러면 이 병도 낫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소련에 사할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면 산대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할인을 해줬는데도 1년 월급을 모아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할인을 해줘서 한 20명씩 단체로 계속 오는데 그때 일기로 왔습니다. 이분이. 사할린에서만 오면 남는 거예요. 이분이 공기 좋은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천식 환자였습니다. 천식은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에덴 여수병원에서 이 녹화를 전체 세트를 해놓은 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때 녹화해 놓은 걸 보면 마른 기침을 하면서 해요, 제가. 그런데 이 백투에덴을 온전하게 하면서 천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알아봐서 아는데 천식이 심하면 가만히 있어도 기침이 나오고 조금 상태가 좋아서 좋아지면 입 다물고 있으면 기침이 안 나오다가 말하려고 입만 벌리면 나와. 조금 더 좋아지면 살살 말을 할 때는 안 나오고 크게 말을 하면 기침이 나오고 노래 부르면 어떨까요? 여지없이 기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점식 씨가 말도 못할 정도로 천식이 심했는데 아코디언을 메고 오더니 내가 이게 싹 나섰다고 노래를 좀 하겠다고 노래를 해도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노래가 다 끝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신선한 공기가 주는 놀라운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진짜 치료가 되는 공기는 세 번째, 뭐가 많이 들어있는 공기일까요? 피톤치드. 피톤치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피톤이라고 하는 말은 피톤, 파이톤, 식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에서 CID가 붙으면 죽이다는 뜻이죠. suicide, 자살, 죽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피톤치드 그러면 식물이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식물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병원균들을 죽이는 물질이 나온다. 이것을 피톤치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말은 1943년에 러시아 태생의 미국의 세균학자인 왁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피톤치드는. 그런데 이 피톤치드가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치료제로 씁니다. 자, 이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나오는 곳에 있으면 먼저 마음이 기뻐집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혈압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또 피톤치드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피톤치드가 풍부한 곳에서 공기를 마시고 생활을 하면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은, 첫 번째,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진정작용,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쾌적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또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나무 숲 근처에다가는 퇴비더미를 만들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무들은 상처가 나면은 병원균이 와서 막 집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썩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 부분에 병원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피톤치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나무숲 근처에다가 퇴비더미를 만들면 퇴비가 발효가 되려면 미생물이 와서 막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생물이 못 삽니다. 퇴비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고, 소취 작용, 냄새가 안 납니다. 이 피톤치드가 나오면 모든 냄새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유해 물질을 중화시켜주고, 또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을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암을 비롯해서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놀라운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톤치드가 좀 많은 데를 가야 이 심한 질병들이 치료될 거 아니겠습니까?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무슨 나무라고 알고 있어요? 편백나무.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충남대학 산림자연학과 박범진 교수팀이 2013년 11월 5일자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 자, 저쪽 이 가장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편백나무는 장성에, 전라도 장성에 많이 있죠. 그래서 전라도 장성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쟀고, 그리고 여기 대관령, 바로 여기 미시령 이쪽에서 살고 있는 금강산에서만 자란다고 하는 금강송에서 피톤치드를 측정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요 파란색은 여기 금강송이고 빨간색은 편백나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계곡, 산 중간, 산 꼭대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곡에서는 파란색이 계속 높죠. 파란색이 계속 높아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금강송에서 피톤치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또 산 중간에서는 여기 딱 한 번 이 편백나무가 높은 걸로 나오고, 전부
이 금강송이 더 많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는 100% 다 금강송이 훨씬 편백나무가 많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는 언제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기서는 하여튼 해질 때 그때 많이 나와요. 한 4시, 5시 저녁 먹기 전에 수치료 끝나고 한번 좀 올라갔다 올만 하겠죠. 예,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편백나무 숲에서는 평균 4.93 나노그램 정도 편백나무에서 이 피톤치드가 나왔는데 금강송 소나무 숲에서는 5.29 나노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설을 뒤덮어서 그 일반 소나무는 편백나무보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여기 있는 이 금강송 소나무에서 이렇게 많은 치료제가 풍부하게 쏟아진다. 전 솔직히 여기 설악산 이런 거 다 모르고 왔습니다. 모르고 왔는데 치료가 어디서 하는 것보다 잘 되길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잘나서 치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 동네를 은혜로 왔구나 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산에서 권명숙 씨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이분은 알러지로 인해서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알러지 때문에 콧물이 줄줄줄 나오니까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딱 좋았던 적이 한 번이 있대요. 뭐 콧물 나오는데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뭐가 좋았을까요? 다른 때는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댁에를 갔답니다. 명절날. 시댁에 가면은 반찬은 누가 만드나요? 며느리가 만들어야 되면 고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음식을 만들려고 고개를 딱 수그리면 콧물이 떨어진대. 그래서 그날도 여러 이제 동기간에 모여서 도마 위에 음식을 딱 놓고 이걸 딱 자르려고 하는데 콧물이 쭈르륵 떨어졌어. 시어머니가 이걸 봤네. 뭐라고 했을까요? 야야야야, 너는 그냥 집에 방에 들어가서 쉬어.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이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며느리가 반찬도 안 만들고 명절날 안방에 가서 탁 큰 대짜 쓰고 누워있는데 세상에 그때 딱 한 번 좋았고 나머지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8가지 백투에덴을 했고 그 중에서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소가 들어오니까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았겠어요? 알러지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건데 면역력이 강해진다니까요. 일주일 지나니까 콧물이 딱 떨어져요. 첫날에는요, 요 티슈로 요걸 닦는데 이게 뭐 닦으면 또 나오고 닦으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서 나중에는 큰 타월로 닦았어요. 그랬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좋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우리 이 힐링센터 부엌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들여보낼까요? 안 들여보낼까요? 절대로 안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지금 반죽하는 요날 콧물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식당 봉사자가 될 만큼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좋아진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공기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지 백투에덴 두 번째, 이 공기가 놀라운 치료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라가면 되겠죠. 내일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공기가 주는 치료 효과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